자, 마지막입니다. 네, 쿠션 왕조. 쿠션 왕조는 저렇게 별로 없어요. 좋죠? 네. 쿠션 왕조입니다. 연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입니다. 알겠죠? 여태까지는 연도에는 크게 인식하지 마세요. 주로 이제 쿠션 왕조는 인도의 서북쪽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 보면은 아이고 여기 보면 나오는 그 펀자브 지방이라고 했죠. 부유한 지역. 여기랑 요 간다라 지역이라고, 더 위쪽에 간다라 지역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얘는 이제 이란 쪽에서 온 친구예요. 이란 그 윗동네에서 온 친구죠. 쉽게 말하면. 굳이 더 얘기하자면요, 월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월지가 그 예전에 뭡니까? 흉노한테 월지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한무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아니고 그 사람을 파견하죠. 장건을 파견해서 둘이 연합해서 흉노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그 덕분에 뭐가 발견돼요? 비단길을 발견하죠. 그죠? 비단길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지가 그때 당시에 가진 고생 끝에 장건이가 월지에 도착해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 월지가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박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를 박살내고 얘를 5개 부족으로 쪼개요. 이 쪼갠 부족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야? 쿠시안족이라는 애들이 있었던 거지. 얘들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인도 쪽, 이란 쪽, 미안해요 자꾸. 이란 쪽에 있었던 이란 계통의 유목민입니다. 쿠시안족. 그래서 요 이름을 따서 쿠시안 왕조라고 하는데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자, 하여튼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계의 페르시아족이죠. 쿠시안족이 건국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간다라 지방은 인더스강 상류 쪽, 요 펀자브 근처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차지하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이어가지고 인더스 겐지스 강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애들이 탄생지는 요 위쪽에 있는 중앙아시아고 점점 먹는 거야. 점점 먹고 요 인더스 강 유역이랑 겐지스 강 유역까지. 그래서 인도의 그 서북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가 쿠시안 왕조입니다.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어요. 카니슈카 왕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작년에는 애들 보고 이거 시험에 카니슈카 왕이나 아소카 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둬라 하면서 마쿠카라고 했어요. 마쿠카,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쿠시안 왕조, 카니슈카 왕. 뭐 하여튼 편하게, 안 편하구나. 하여튼 요때가 전성기인데, 보면 이게 중국 쪽에 이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는 바람에 우리가 이 카니슈카 왕의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AD 90년, 그러니까 서기 90년에 한과 전투를 벌여요. 중국의 한과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에서는 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잃은 거는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실크로드, 비단길의 요지를 계속 쥐고 있었는 거야. 패배는 했지만. 알겠죠? 요때 당시에 나왔던 장군이
반초인가 그런데 그 우리 한서 쓴 사람 있죠. 그거랑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반고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고 요 시기가 특이한 게 이제 불교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요때 불교는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대승불교라고 해요. 대승불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그 붓다 깨달음을 얻은 자를 신으로 신분 상승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되는 게 부처라기보다 부처님한테 빌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는 거지. 알겠지? 소승불교라면 다릅니다. 그죠? 그래가 중심에 이 신이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종교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거는 그냥 개인이 수양하는 어떤 철학이었다면 이때는 좀 더 종교화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뭐 인도에서는 왕을 라자라고 했거든. 라자라고 했던 요 왕을 이때 보면은 왕 이름도 뭐 황제라든가 천자라든가 신의 아들이라든가 요런 식의 칭호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쿠시안 왕조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카니슈카 왕이 이렇게 대승불교라는 거를 전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는 거야. 이걸 보면은. 결국 이게 쿠시안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전파된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쇼카 왕은 남쪽 지방으로 해가 배 태워가 포교사를 보내면서 상자부 불교를 전파시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자꾸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펀자브 지방만 간신히 가진 채로 버텼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뭡니까?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였다.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였다. 그래가지고 이때 보면은 붓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나 보살의 인물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디의 영향? 그 그리스 문화. 요 영향이죠. 요 영향. 이 그리스 문화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가지고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 인도 쪽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간다라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보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을 갖다가 신의 얼굴, 신의 모양을 막 조각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아니고 요 인도 불교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전에는 뭐 기껏 한다는 거라고는 뭡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던 나무를 막 보리수 나무를 이래 그린다거나 아니면 석가모니의 발자국이다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숭배한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붓다와 보살의 인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헬레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활동하던 시기가 대략 언제냐 하면은 한 BC 330년.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건국 거의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도의 통일을 자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인도로 쳐들어오거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요 밑에 뭐 신드 지방이라거나 펀자브 지방을 뺏겨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통일을 해봐야겠다. 인도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자극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마우리아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통일을 싹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아까 사실 마우리아 왕조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실 뭐 인도 얘기는 철학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초반부에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할 얘기도 없고, 뭐 얘기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 PPT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네.